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황든솔입니다. 제가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영 사이언티스트들을 위한 이렇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그 건국대학교에서 그 석사 학위를 받았던 내용인데 그 장기간의 운동과 그리고 캡시에이트라는 물질의 섭취가 가지는 그런 복합 처치가 가지는 항비만 효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캡시에이트의 어떤 뜻밖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비만 개선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방법의 운동이라는 사실은 아마 모두 이견이 없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과 노력 대비 이런 효과성을 따지자면 아마도 많이 생각이 달라지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이 실제 보고된 바에 의해서도 체계적으로 계획된 운동에 의해서 계산되어질 수 있는 이 예상 체중 감소량보다 이 운동을 실제로 했을 때 이 체중의 실제 감소량이 더 낮은 이런 체중 보상 현상에 대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원인을 확인한 보고에 의하면 결국에는 이 에너지 섭취량이 증가한 것 때문이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이제 장기간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 시에 우리의 신체 에너지 밸런스를 그 음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무게를 둘 수 있는 이런 식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그 섭취만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이런 식이 전략으로서의 이 캡시에이트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캡시에이트는 캡사이신과 유사한 물질인데 그 특징으로는 이 캡사이신의 항비만 효과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캡사이신의 매운맛 그리고 복통을 유발하는 이러한 단점이 되는 성질은 없기 때문에 이 섭취물로서의 그런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그 항비만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해보고자 했던 부분은 이 운동의 항비만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그 식이 전략으로서의 캡시에이트 효과가 궁금했고, 또한 이런 연구들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캡시에이트 연구들이 항비만 효과를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만한 대상으로의 장기간 연구한 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운동과 그리고 캡시에이트의 복합 처치 및 비만한 대상자로의 그런 항비만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운동의 항비만 효과가 캡시에이트의 복합 처치로 더욱 증진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변인으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연구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대조군, 그리고 캡시에이트군, 운동군, 복합처치군 총 4개의 군으로 편성을 하였고, 모든 군을 이 비만 유도를 하기 위해 고지방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캡시에이트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서 10mg/kg의 농도로 매일 1회 구강 투여하였고, 운동은 지방대사를 초점으로 한 강도로 주 5회 실시하였는데, 우측에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운동 트레이닝의 적응으로 인한 그런 상대 강도의 저하를 막고자 절대 강도를 증가시키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총 8주간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 주차 때 안정시 대사와 운동 중 대사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사는 각각 소동물용 챔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였고, 실제로 그 호흡가스를 실측을 하였고, 그리고 안정시 대사는 총 24시간, 그리고 운동 중 대사는 지방 대사에 초점을 둔 강도로 60분간 측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부로 얻어진 그 조직들은 웨스턴 블롯을 실시하였는데요. 각 3개의 다른 조직에서 이 조직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인자들을 확인을 하였고, 크게 보시면 에너지 대사와 직접 관련이 되어지는 이런 인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사에 미치는 그런 캡시에이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이 아드레날 리셉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 분석은 렙틴을 포함한 총 4개의 변인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보시는 바와 같은 분석 통계법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연구 목적이었던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들을 확인해 보시면 그 8주간의 실험 결과 이 복합처치군에서는 이 식이섭취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부 지방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이 운동군에 비해서 그 복합처치군의 이 식이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 그 복부 지방률을 보시면 유의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부 지방률의 복부 지방률이 약 한 18% 정도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복합처치의 그런 항비만 효과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예상치 못한 결과가 하나 나타났는데 이 캡시에이트군은 오히려 복부 지방률이 이렇게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선행 연구와는 굉장히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였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이 결과를 보고 당황스럽지만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 논리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를 좀 노력을 해봤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혈중 렙틴 수치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체지방률과의 그 강한 그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렙틴을 확인해 본 결과 흥미롭게도 체지방률과 완전히 동일한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 체지방률의 그 결과에 대한 그런 신빙성을 좀 실어주는 결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결국에는 에너지 밸런스 측면에서 이 그 에너지 대사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안정시 대사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 먼저 이 복합처치군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예상하기로는 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했으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러한 결과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캡시에이트군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다소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래 24시간 동안의 안정시 에너지 대사량을 측정한 결과를 보시면 이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캡시에이트군이 24시간 전반적으로 좀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24시간을 다 합친 결과에서도 대조군에 비해서 이렇게 9%가량 낮게 나타나면서 캡시에이트군과 복합처치군 사이에서만 이런 유의한 차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캡시에이트군에서 나타난 이 복부 지방률이 증가된 이런 결과가 아마도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이 다소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였고 이러한 해석에 조금 힘을 더해주고자 한번 확인했던 것이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과 복부 지방률 간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서 이 운동군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두 군에서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확인이 되었고 또 흥미로웠던 것은 이 캡시에이트군이 그래프의 좌상단에 밀집이 되면서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이 낮으면서 또 토탈 그 복부 지방률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앞선 그런 해석에 조금 근거를 더하는 이런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시 에너지 대사로 좀 해석이 힘들었던 이 복합처치군에서는 저는 이제 운동 중 대사를 통해서 일부 좀 해석을 하였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60분 동안의 운동 중의 그 호흡 교환율의 평균이 이 복합처치군이 운동군보다 통계적으로 더 0.7에 가깝게 나타나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동일했지만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더 산화시키는 결과를 좀 일부 확인을 하여서 이 복합처치군에서 나타났던 이런 그 복합처치의 효과는 매일매일의 트레이닝에서의 그런 운동 중 지방 산화량이 조금씩 증가했던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웨스턴 블런 데이터에서는 먼저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인자들인데요.
이 인자들의 그 전체적인 결과를 보시면 운동의 이런 효과들은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다 나타났지만 캡쉐이트의 영향과 그리고 복합 처치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고, 다만 이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결과에서는 이 복부 지방에서의 그 복합 처치군에서의 복부 지방에서 결과가 이 수용체가 유의하게 그 높게 발현량이 높게 나타나면서 이 복합 처치군의 그런 지방 분해 능력이 좀 더 원활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이런 결과를 한 가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로 먼저 첫 번째로 이 복합 처치군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운동 전 캡쉐이트의 섭취가 운동 중에 지방 산화를 더욱 촉진하는 이러한 웜업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캡쉐이트는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신체 지방대사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과, 그리고 다른 이 바이오액티브 물질들인 다른 물질들의 예에서도 이 운동 전 이런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운동 중에 지방대사가 증가한다라는 이러한 보고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결과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렇게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복합 처치의 항비만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였던 두 번째 이 캡쉐이트 군의 결과는 이 장기간의 캡쉐이트 섭취가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본 결과 두 가지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교감신경계 항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칭을 해본 바로는 이 심혈관계를 연구하는 쪽의 그 분야에서 주로 이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게 되면 그 아드레날린 수용체의 다운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카테콜라민 민감성이 저하가 되고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 능력 자체가 감소된다라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캡쉐이트 그리고 캡쉐이트군의 높은 렙틴 수치 그리고 고지방 시기는 모두 각각 독립적으로 이 교감신경계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고, 실제로 이 교감신경계를 대변하는 그 변인인 이 혈액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이 캡쉐이트군에서 가장 높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다음에 이 복합 처치군에서도 동일하게 캡쉐이트와 그 지방 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저는 위와 같은 해석에 지지하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유는 이제 운동 트레이닝 효과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을 강화시킨다라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첫 번째 가능성은 이런 그 교감 신경계의 항진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이 캡쉐이트가 중추신경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캡쉐이트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뇌의 부위 중 해마는 특히 그 해마의 신경 재생 기능과 관련해서 이 우울 증상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잘 보고가 되어 있고, 이어서 이 우울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비만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서도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캡쉐이트가 해마의 신경재생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서칭을 좀 해보았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연구는 없었고, 다만 유사물질인 이 캡사이신이 해마의 신경재생 기능을 약화시킨다라는 몇몇 보고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대로 마우스들을 해부하기 전에 이 우울증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그 우울증 평가 툴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았는데, 조금 흥미롭게도 이 캡쉐이트군이 이 지표가 가장 높게 유의하게 나타났고, 이 지표와 그 다음에 안정시 에너지 스펜디처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했을 때에도 이 캡쉐이트군들이 모두 그 그래프의 좌상단에 위치하면서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과 그 다음에 이 우울증의 지표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캡쉐이트 섭취가 이런 아래와 같은
그 경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안정시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더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약 부분인데요.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 및 제언은 이 캡시에이트라는 물질은 장기간 운동과의 복합 처치 시에 운동의 항비만 효과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시기 전략적인 섭취제로서의 효과가 있고 사용이 가능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 장기간 고지방 식이와 함께 섭취할 때에는 비만 개선에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 앞선 내용들은 이 두 개의 그 저널에 나누어져서 이렇게 게재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적절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초반에 이슈도 좀 있었지만 잘 발표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에서도 질문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질문은 안 올라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올려주시면은 바로 질문을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온라인을 통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플로어에서 혹시 관련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앞서 좀 집중하고 들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이슈로 인해서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 트레이닝 과정 기간 중에 그 비만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지방식을 함께 진행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연구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만이 유도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캡세이트와 운동의 효과를 보는 그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예 정말 고지방 식이로 인해서 비만이 됐을 때 임상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치료의 목적으로서의 어떤 운동과 이런 서플리멘테이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코멘트입니다. 네.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정상 체중에 있는 동물이나 이제 임상 대상에서의 어떤 이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체됐긴 했지만 또 질문이 있으면은 한 분 정도의 질문은 좀 받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존의 연구들이나 내지는 지금 황든솔 선생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캡시에이트가 사실 비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그렇게 효과가 좋아 보인다라는 인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비만이 아닌 경우에는 즉 비만의 예방 목적으로 이 캡시에이트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해주시는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소개드렸던 제 결과에서도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고 그 두 번째는 제가 이 부분을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리뷰 논문 중에 캡시에이트와 캡사이신의 그 신체 에너지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휴먼 연구를 대상으로 리뷰를 한 그 논문에 보면 캡시에이트를 캡시에이트가 캡시에이트의 효과가 항비만의 효과가 이렇게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 결론을 짓고 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그 BMI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대상자에게는 캡시에이트가 오히려 항비만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BMI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상자들이 섞여 있거나 그런 대상자에게 할수록 그런 일관적이지 않은 이런 그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그 리뷰를 보면서 또 이제 이 캡시에이트라는 물질이 비만을 개선하기보다는 예방하는데 더 잘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